조옥래를 죽게 만든 사람이 지은호의 친모 고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는데요. 사고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 공기는 이상하게도 두 가지 온도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서는 한우진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다른 쪽 끝에서는 밤새 울다 지친 이상철과 이지혁이 멍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상철은 손을 덜덜 떨면서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마누라랑 어머니 모시고 직접 갔어야 하는 건데 택시를 왜 태워가지고. 이상철의 목소리가 계속 갈라졌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원망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정작 자기 가슴 한쪽이 더 아프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전날 병실 앞에서 그는 분명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내가 죽이라도 끓여서 은호 데려다 줄게요. 엄마한테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그 말이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면서 속으로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괜히 나 때문에 백화점 가신 거면. 그때 형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가족분들 맞으시죠? 가의 차량은 아직 특정이 안 됐는데요. 블랙박스 확인 결과 중앙선을 크게 넘어와서 그대로 돌진한 걸로 보입니다. 음주 가능성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중앙선을요? 이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말에 묘하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형사는 덧붙였습니다. 도주 흔적이 있어서요. 정차 시간이나 신고 기록이 안 잡혀요. 한번 들이받고 바로 도망간 걸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의 눈빛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쳐놓고 도망을 갔다고요? 우리 집 사람 둘은? 이지혁은 옆에서 그런 아버지를 붙잡으면서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는데요. 단순한 불행한 사고라고 믿고 싶었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쪽 도시 반대편. 고성이는 집 차고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급하게 세차를 했는데도 앞 범퍼에 남아있는 긁힌 자국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손을 뻗어 그 자국을 쓰다듬다가 성인은 갑자기 손을 턱 떼어냈어요. 괜찮을 거야. CCTV도 바로 안 보이는 길이었고 속도도 그렇게 안 나왔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었는데요. 문제는 기억이 너무 선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놀란 듯 고개를 드는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던 얼굴. 오늘만큼은 호사를 부려보자라며 웃고 있는 입모양이 백미러 뒤로 잔상처럼 남아있었거든요. 성인은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었습니다. 차가 덜컥 멈추는 느낌과 함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휴대폰 화면에 뜬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공여자간 상태 양호. 수술 일정 조정 가능. 지은호의 이름이 떠있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성희의 머릿속이 완전히 뒤엉켰습니다. 지금 내려서 119를 부르면 나한테도 우진이한테도 끝이겠지. 그렇게 성희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미쳤었지. 내가 그때는 그냥 너무. 성희는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는데요. 하얀 국화꽃 앞에 앉은 이지혁은 눈을 붓게 부은 채 상복 소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제까지 웃고 계셨는데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조문을 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어르신이 얼마나 팔팔하셨는데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이지혁 귀에는 아무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은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은호는 끝까지 못 온다는 선택지는 떠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지혁 선배. 작게 부르는 목소리에 이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 후 창백해진 얼굴, 아직 완전히 감기지 않는 눈꺼풀, 그럼에도 일부러라도 웃어보려는 지은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지혁은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오지 말지 그랬어.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와요? 선배 엄마랑 할머니인데. 지은호는 휠체어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모델 데뷔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조옥래, 따뜻하게 미소 짓는 김다정.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을 위해 죽 끓이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웃던 사람들인데요.
죄책감이 지은호 가슴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술만 안 했으면 고모님이, 아니, 그 사람이라도 덜 몰렸을까? 내가 이 집이랑 엮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까진 안 벌어졌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갓 수술한 그 자리에서부터 이상한 통증이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장례식장 밖 흡연구역 근처에서 이상한 공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종이컵 커피를 들고 나왔다가 어디선가 익숙한 옆모습을 봤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서 있다가 휙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는 사람.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꼭 쥔 모습이었는데요. 고 성희 회장님. 성재가 눈을 찌푸리며 다시 확인하려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장례식장 뒷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우아한 코트핏과 걸음걸이는 아무리 봐도 고성이 같았어요. 여길 왜? 은호 때문에? 아니면 진석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였나? 성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굳이 쫓아가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어떤 질문도 감당하기 힘든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장례식장 밖 골목 모퉁이에서 고성이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장례식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성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요. 조문 행렬 사이에서 휠체어를 탄 지은호와 눈이 마주칠 뻔한 순간 성희의 발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내가 죽게 만든 사람이 저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라니. 그 사실이 너무 잔인해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사고는 났고 사람은 죽었고 진실은 블랙박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교통조사관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번호판 일부가 잡혔는데요. 앞자리 두 글자는 확실히 보입니다. 32의 뒤에는 반사 때문에 잘 안 나왔는데. 형사는 사고 시간대 인근 도로 CCTV와 톨게이트, 주차장 출입 기록을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대의 차량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회색 수입차 한 대. 사고 지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골목길 CCTV에 찍혀 있었는데요. 범퍼 쪽에 희미한 흠집이 보였고 사고 당시 방향과 일치하는 동선이었습니다. 차량 등록 조회를 걸어두자 잠시 뒤 결과가 떴습니다. 차량 소유주 박진석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사람 병원 관련 인사 아니었나? 예전에 간담도 센터 후원 행사에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형사는 사건 기록을 들고 박진석의 집 주소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이미 며칠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집 차고에 서 있는 차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는데요. 특히 앞 범퍼 쪽에 남아있는 무늬가 신경 쓰였습니다. 성혜 씨, 이거 언제 긁힌 거야? 주차장인가?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성희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그거? 며칠 전에 접촉사고 비슷하게 있었는데요. 그냥 긁힌 정도라서요. 상대방도 괜찮다 그래서 크게 얘기할 건 아니라서 말 안 했어요. 보험은? 그냥 현금으로 정리했어요. 액수도 얼마 안 됐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후 성희는 급하게 아는 브로커를 불러서 상황을 정리했거든요. 실제로 접촉사고를 하나 만들어 기록을 덮어 씌우는 작업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마음 어딘가가 이상하게 계속 걸렸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성희의 표정이 유난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 밤늦게까지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진석 씨 되시죠? 교통사고 관련해서 차량 확인 차 방문했습니다. 성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덜덜 떨려서 물이 가장자리로 넘칠 정도였는데요. 박진석은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차가요? 그 시간에 아마 집에 있었을 텐데. 형사는 블랙박스 캡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번호판 앞자리와 차량 색, 모델. 눈에 익숙한 그림이었고 진석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진을 본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해당 시간에 누가 운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잠깐의 침묵. 그 몇 초 사이에 성희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끝이고 우진이도 끝이다. 하지만 계속 숨기다 들키면 진석도 완전히 등을 돌릴 거고. 지금이라도 일부만 말할까? 그냥 접촉사고였다고, 블랙박스가 잘못 찍힌 거라고.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저예요. 박진석과 형사가 동시에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운전했는데요. 그날 조금 피곤해서 순간 조향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택시를 살짝 스친 줄 알았거든요. 그쪽에서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도 된다고 해서. 형사는 기록을 들여다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론 꽤 큰 충돌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도주한 걸로 찍혀 있습니다. 정차 시간도 거의 없고요. 성희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놀라서 잠깐 내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상대가 괜찮다고 했던 것 같고. 대충 얼버무리는 그 말 사이로 박진석은 아내의 표정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숨김이 단순한 접촉사고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진석은 혼자 서재에서 블랙박스를 꺼내 여러 번 재생했습니다. 택시가 들어오는 궤도,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자신의 차, 그리고 충돌 직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고 사라지는 모습. 정지 화면 속 번호판 마지막 숫자가 흐릿하게 보일 때 진석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성희 씨가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갔구나. 그리고 사고 보고서 맨 밑줄에 적힌 피해자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피의자 미상 피해자 조옥래, 김다정.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봤던 이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붉게 부어있던 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던 목소리. 저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할머니와 어머니를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내 아내였다고. 진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모성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진석은 결심한 듯 성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성희는 직감적으로 이 대화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방어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경찰 조사 다 했잖아요. 벌금 나오면 내고 합의 보라고 하면 보죠.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피해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 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건 아직. 이지혁 대표 어머니랑 할머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희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 알지? 은호 주변에서 계속 맴돌던 남자.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은호 인생 망칠까봐 걱정된다고 했던 그 남자. 그 아이의 가족이야. 성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는데 심장이 먼저 알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진석 씨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그날 정신이 너무 없었고 우진이 수술 앞두고. 그래서 사람을 치고 도망갔어. 진석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도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넌 도망갔고 지금도 겨우 벌금 내고 합의 보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네. 그제야 성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근데 나 지금 우진이 지켜야 하잖아요. 나까지 감옥 가면 우진이는요? 병원비는요? 은호는 지금 겨우 수술 끝나서 버티고 있는데. 성희는 끝내 지은호라는 이름을 꺼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붙잡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요. 은호가 내 친딸이라는 건 아직 아무도 모르지. 진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엔 오래전부터 깔려있던 진실이었습니다. 성희는 그 말에 놀라긴 했지만 곧 포기한 듯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고 낸 게 알려지는 순간 그 다음엔 출생 비밀까지 다 들춰질 거고. 그럼 순희 씨 가족은 완전히 박살날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기자는 거야? 지금은요. 제발 좀만 기다려줘요. 우진이 상태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모르는 척 해줘요. 제발. 성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석이 좋아하던
따스하고 단단한 그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과 두려움에 질린 한 인간만 남아 있었는데요. 진석은 그런 성희를 보면서도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자신도 공범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 이지혁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선배 형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지금은 그냥 장례 마무리 잘하는 게.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재 너도 알잖아. 할머니, 엄마 남한테 한 번도 피해준 적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누군가는 중앙선까지 넘어서 들이받고 도망갔다고. 이걸 그냥 운이 나빴다로 넘기면 나 평생 사람 못 믿을 것 같아. 그는 사고 지점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길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 도로 옆 가로수에 박혀있던 긁힌 흔적, 인근 가게들의 CCTV 위치까지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한 노인 목격자가 조심스럽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차에서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내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머리가 딱 질끈 묶인. 그 말이 이상하게도 이지영 머릿속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여자 운전자. 그리고 며칠 뒤 지혁은 우연히 병원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 한 대를 보게 됩니다. 번호판 앞자리, 색깔, 범퍼 쪽 흠집 위치까지. 바로 한우진 보호자 차량이었습니다. 박진석 명의의 차량.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늘 고급스러운 웃음을 짓던 고성이었는데요. 그날 밤 지혁은 결국 성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너 혹시 성희 회장님 차 번호 알아? 왜? 갑자기 그걸 왜? 사고 영상이랑 병원 주차장 영상이랑 뭔가 겹쳐 보여서 그래. 내가 착각이면 좋겠는데 자꾸 마음이 안 좋다. 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 VIP 고객이자 회사 쪽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 사람의 정보를 마구 꺼내서 공유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내가 정확한 번호판을 알려줄 수는 없는데 적어도 내가 헛다리 짚는 건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수 있어. 교통과 쪽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블랙박스 프레임이랑 대조 요청해 볼게. 그렇게 시작된 작은 확인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지혁아. 성재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정확히 일치한대. 차량 모델, 색상, 번호판 다. 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 근데 혹시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렌트카였다가 다시 넘어간 거라든지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으니까. 성재는 어떻게든 친구에게 여지를 주고 싶었는데요. 지혁은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조용히 웃어버렸습니다. 우연이라 치기엔 너무 잔인하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하필이면 은우를 그렇게 휘둘렀던 사람이, 은우관을 빼앗아 가려 했던 사람이 우리 엄마랑 할머니까지 빼앗아 갔다고.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이지혁은 제일 먼저 지은우를 떠올렸지만 동시에 가장 마지막에 알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겨우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여기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혼자 박진석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진석은 이미 이 방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때문인가요? 지혁은 대답 대신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복원해 받은 파일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확신이 안 서서요. 근데 이 차가 사장님 댁 차량이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해서요. 진석은 USB를 들여다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이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진석의 눈빛에선 이미 각오 같은 것이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해자 vs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이 스스로를 얼마나 망가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 시각 지은호는 집에서 정순이와 지강호의 과한 간호를 받으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팔자 진짜 좋다. 맨날 누워서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지강호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면
너 진짜 맞을래? 내 배꼽 밑에 칼자국 안 보이냐?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손으로 수술 자리를 한번 꾹 눌러보곤 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하루였지만 밤마다 지은호 꿈속에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산속 나무에 기대 쓰러져 있던 한우진.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브레이크 끽 소리와 유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눈을 뜨면 언제나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간 이식을 결심했다고 해서 누가 사고를 낸 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 내 선택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납득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지은호는 이상하게도 고성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된 메이크업, 냉정하지만 따뜻한 척하는 말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애매한 눈빛까지. 그 사람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우진이 수술 잘 끝났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그때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문장 끝의 말투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고성기였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맞나? 아직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부르는 이유가 단순히 고맙다 같은 인사가 아닐 거라는 예감이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평생 몰랐던 어떤 진실쯤은 들고 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까지. 그래서 결국 지은호는 답장을 썼습니다. 네. 어디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의 진실과 출생의 비밀, 그리고 각자의 죄책감이 한 지점으로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을 빼앗아간 가해자와 자신을 버렸던 친모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지은호 인생이 한 번 더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약속 장소로 향하는 지은호의 발걸음은 수술 자국이 아픈 것도 잊을 만큼 묵직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고성이는 자신의 죄를 어디까지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끝내 아내를 법정 앞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진실과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답들이 서서히 각자의 가슴 속에서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